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시작,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온라인 모집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피 사무국의 조민지 프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2기 모집 소식 오픈과 동시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피 오프라인 모집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온라인 모집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설명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귀 조금 끝 세워서 집중해주세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설명회는 유튜브 외에도 사피 메타버스인 사피 트윈 캠퍼스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사피 홈페이지에서 트윈 캠퍼스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전국 캠퍼스 구석구석 둘러보시고 다양한 게임도 즐겨보세요. 저희 지원 기간 동안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근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스타 소문내기 이벤트입니다. 헬로사피 인스타 계정 들어가시면 소문내기 이벤트 게시글이 있는데요. 댓글로 친구 태그해서 사피 12기 모집 소식을 소문내주세요. 12기 모집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 카톡 친구 추천 이벤트입니다. 사피에 관심 있는 친구에게 사피 추천인 코드를 공유해주세요. 사피닷컴 로그인 후에 어플라이 들어가시면 추천하기 메뉴 통해서 추천인 코드 공유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벤트는 오직 지금 온라인 모집 설명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만을 위한 시청 인증 이벤트입니다. 현재 시청하고 계신 화면 인증샷을 캡처 또는 촬영하셔서 사피닷컴 1:1 문의 게시판에 업로드해주세요. 12기 지원서 최종 제출까지 완료하면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맞춰서 시원한 선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이벤트는 저희 사피닷컴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벤트만 소개드렸을 뿐인데 저희 댓글창이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본격적으로 사피 설명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사피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아보는 사피 소개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후에 지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만 모아서 스피드하게 풀어보는 사피드 FAQ 시간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사피 수료생과 현 교육생 선배님들 모시고 사피인 토크 시간 통해서 보다 생생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실시간 Q&A 질문 받아보고 설명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피 소개 시간입니다. 사피의 김도영 팀장님 모시고 모집부터 취업까지의 전반적인 내용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김도영 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방금 소개받은 사피의 김도영 팀장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주셨어요. 지난 2주 동안 전국 각지를 돌면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직접 해주셔서 엄청나게 다양한 질문들을 하셨거든요. 오늘 온라인 모집 설명회를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진행하는데요. 오프라인에 참석 못하신 모든 분들이 아마 다 여기 접속하셔가지고 다양한 질문들 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대한 많이 질문하시고요. 궁금했던 모든 부분을 다 해소하고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사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피 12기에 지원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피는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for Youth를 줄여서 저희가 사피라고 부르고 있죠. 대한민국 청년들의 소프트웨어 역량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그런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삼성이 최초에 주관했고요. 현재는 고용노동부랑 아이들과 미래재단도 모두 함께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피는 전국에 5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서울, 대전, 구미, 광주, 부울경 이렇게 5개의 캠퍼스가 있고요. 각 캠퍼스마다 특화된 트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피의 모든 캠퍼스들은 동일한 교육적 인프라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사님들도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수업을 듣든 동일한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가장 다니기 쉽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캠퍼스를 어디든지 선택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피는 29세 이하 12기 기준으로 보면 94년도 7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외 4년제 대학의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전공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피에 보면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을 전공하신 분들, 이공계를 전공하신 분들, 혹은 뭐 상경계, 사회과학 이런 걸 전공하신 모든 분들도 다 지원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학부 때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라도 지원하실 수 있고 사피의 교육생이 돼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현재 미취업자여야 되죠. 사피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사피 교육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실전형 소프트웨어 교육을 무료로 다 받으실 수 있죠.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매달 교육지원금 100만 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 캠퍼스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훈련 장려금을 추가로 30만 원 정도 더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엄청난 교육지원금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죠. 사피 교육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용돈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우수하신 분들에는 우수교육생 연수기회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 컨설팅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피 프로그램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과정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기반의 기초 코딩 역량 향상을 시켜주는데요. 파이썬 트랙, 자바 트랙, 인베드 트랙, 모바일 트랙, 그리고 새롭게 신설되는 데이터 트랙과 로봇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학기는 프로젝트 기반의 자기주도형 학습을 위해서 총 3개의 실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1차 공통 프로젝트, 2차 특화 프로젝트, 3차 자유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특화 프로젝트부터 다양한 트랙들을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볼 수 있고요. 자율 프로젝트 마지막에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의 실제 현업 개발자가 멘토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피는 전국에 5개의 캠퍼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각 캠퍼스마다 특화된 트랙들이 좀 있습니다. 요번에 새로 신설된 데이터 트랙은 대전 캠퍼스에 있고요. 로봇 트랙은 광주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바일 트랙이나 인베드 트랙들이 각각 특화된 트랙으로 있는데요. 본인이 어느 캠퍼스에 지원할지는 이런 트랙이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캠퍼스를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피는 다양한 학습 외의 활동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학식 수료식에 엄청난 셀럽들이 오세요. 국회의원이나 고용노동부 장 차관님, 삼성전자 사장님들도 오시고 여기 화면에 보면 펭수도 왔었던 게 보이네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입학과 졸업을 직접 축하해 주시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사피 미더비라고 해서 여러분들 힘들 때 힐링해 드릴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가수들이 나왔네요. 뭐 김종국도 보이고 다비치도 보이고 뭐 이런 가수들이 오셔서 콘서트도 해주고 다양한 댄스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액티비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들 저희가 잘 선발해서 삼성전자의 각 사업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해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삼성에 계시는 다양한 많은 현업 개발자분들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해보기 때문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게이미피케이션 기법을 동원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알고리즘 형태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SNS 활동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 중단하지 않고 사피 1년 동안에도 활발하게 SNS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피셜이라는 이름의 사피 기자단 활동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자체의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동료들 간에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자체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피 동문회입니다. 사피니티라는 이름으로 졸업하고 난 이후에 많은 선배들이 지금 동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피의 선배들이 이미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에 다 취업을 하셔가지고 네트워킹이 형성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여러 후배 기수들을 위해서 강의도 해주고 혹은 금전적인 기부도 하는 이런 다양한 나눔의 선순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피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사피니티 활동을 통해서 나눔의 선순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피 취업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피가 유명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취업 지원 서비스가 잘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전국 5개 캠퍼스에 18명의 전문 취업 상담 컨설턴트들이 상주하면서 여러분들 입학하자마자 담임 컨설턴트로 배정을 해드립니다. 진로 상담이나 자기소개서 컨설팅이나 모의 면접들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상시로 수많은 기업들이 사피에 찾아와서 여러 교육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찾아와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좌표입니다. 사피만의 전용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을 직접 만나고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진짜 많은 교육생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있죠. 그 결과로 실제 누적 취업률 85%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1기부터 최근 기수까지 포함된 내용이고요. 1기부터 5기까지 좀 졸업한 지 오래된 기수들은 벌써 95% 이상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대 기업들이 사피의 교육생을 더 많이 취업시키기 위해서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 같이 사피 교육생만이 채용 전형 볼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서류 가점이나 면접의 가점, 혹은 서류 통과, 코딩 테스트 면제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주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5대 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더 많은 은행들이 혹은 더 많은 금융권 기업들이 사피 교육생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피 역시도 여러분들 교육 과정 속에 핀테크 과정 같이 금융권에서 근무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생이 취업한 주요 기업들 보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아주 유명하고 좋은 기업들이 총 망라돼 있죠. 지금까지 누적으로 약 1,300여 개 기업에 많은 교육생들이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 누구를 뽑을지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피는 이미 아주 완성되어 있는 개발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좋은 개발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피가 원하는 3개의 인재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논리적인 사고, 수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취업에 성공하겠다는 그런 열정, 그 다음에 끝까지 수업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학습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사피의 교육생으로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지원서 접수 기간이죠. 아마도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있는 분들 대부분은 지원서 접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사피닷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지원서 접수부터 하고 마음 편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서 접수 끝나고 나면 5월 11일과 5월 19일에 소프트웨어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나눠서 적성 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경에 인터뷰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피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사피 12기 교육생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자격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29세 이하 12기 기준 94년도 7월 1일 이후 출생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 혹은 졸업 예정자, 전공은 아무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취업자여야 되고요. 인터뷰일로부터 본 교육 시작일 전까지 재직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마 사업장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본인이 현재 재직 중인지 아닌지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피는 교육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교육 시작하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게 될 캠퍼스에서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역 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 결격의 사유가 없는 상태여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서 작성은 대부분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 인적사항, 학력사항, 희망지역이 필수 입력이고요. 그 외의 내용은 선택사항입니다. 저도 직접 해보니까 한 2, 3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모집 설명회 들으시면서 지금이라도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원서 접수 바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수업수 끝나고 나면 5월 18일까지 에세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자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사피의 3대 인재상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이 잘 표현될 수 있게 500자 내로 간결하게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은 말씀드린 대로 전공과 비전공자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CBT 기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집에서 자기 방에서 조용하게 응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고요.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은 적성 진단을 볼 예정입니다. 비전공자들은 코딩 테스트 볼 수가 없으시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온라인 CBT 기반으로 수리, 추리, 논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문제가 나갈 거고요. 컴퓨터적인 사고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전공이랑 상관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라면 누구라도 풀 수 있는 문제를 저희가 출제할 거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자로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논리력과 수리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업을 다 들을 수 있는 학습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최종 확인할 겁니다.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12기 사피 교육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짧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사피가 뭔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걸쳐서 사피의 교육생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궁금증과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모두 다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다 해답을 얻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피 12기 교육생이 돼서 저랑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도영 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사피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2기부터 새롭게 추가된 대전 캠퍼스의 데이터 트랙, 광주 캠퍼스의 로봇 트랙도 잊지 마세요. 지금 댓글창이 좀 느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들 시청 잘하고 계신 거 맞죠? 잘하고 계시다면 댓글창으로 12 한 번씩 남겨주시겠어요? 네, 다음은 자주 하는 질문만 모아서 담당자들이 빠르게 답변해주는 사피드 FAQ 시간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권세훈 프로님, 강대범 프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피에서 교육생 모집 그리고 취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권세훈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피 1기부터 현재 이제 12기까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대범 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에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피드 FAQ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그럼 권세훈 프로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졸업 예정자인데 합격하면 졸업 유예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12기의 경우에는 졸업을 이미 하셨거나 24년 8월에 졸업을 하시는 예정자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예를 해서 이 이후에 졸업을 한다면 이번에는 지원이 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피 캠퍼스 선택 시에 지역과 트랙이 다른데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는 5개의 캠퍼스가 있고요. 각 캠퍼스마다 특화 트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느 분야의 소프트웨어 전문가 혹은 개발자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면접 경험이 없습니다. 인터뷰 진행 시에 PT 면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사피에 지원하는 분들이 면접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없으세요. 그래서 거의 다 비슷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뷰 진행할 때에는 PT 면접이라고 저희가 사회의 이슈라든지 IT 지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시간을 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면접장으로 들어가서 면접위원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비전공자입니다. 에세이 작성하실 때 어필하면 좋은 내용이 있을까요? 아마 비전공자분들은 조금 더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그런 회사도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왜 내가 비전공자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려고 사피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피 교육 중에 취업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취업하면 불이익 전혀 없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육 중에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기업에 많이 가나요? 네, 취업률은 저희가 공표했다시피 수료생 기준으로 85%입니다. 그리고 1,300여 개의 기업에 취직을 했고요.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뭐 유통도 있고요. IT 그리고 금융 등등 많은 분야로 취직을 하고 계십니다. 우대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 사피 교육생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네, 우대 사항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150개가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우대 사항이라 함은 서류 면제 혹은 서류 가점 그리고 그 외에 특별 전형도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피에서의 교육을 1년간의 교육을 경험으로 인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더라도 2년차로 연차 조정을 해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적성진단 교육 관련 질문인데요. 강프로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전공자 코딩 테스트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업 채용 시 코딩 테스트와 유사한 수준인가요? 네, 많은 기업이 지금 코딩 테스트를 하고 있고 삼성 계열사, 삼성전자에서도 물론 코딩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피에서도 전공자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코딩 테스트가 있는데 이 난이도는 저희 삼성전자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학습 사이트에 보면은 알고리즘 문제가 D1부터 DA까지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공자 기준으로는 제가 보통 뭐라고 안내를 해드리냐면은 D2부터 D4까지 2, 3, 4 이렇게 3개의 난이도를 공부하시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비전공자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컴퓨테이셔널 띵킹 테스트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네, 방금 소개드린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서 코딩은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볼 수 있잖아요. 문제를 보고 답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실 겁니다. 거기서 난이도를 근데 조금 낮춰서 D1부터 한 D3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신다면은 충분히 사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코딩 테스트의 경우 코드의 구성도 보나요? 부분 점수도 있나요? 네, 저희는 코드의 구성은 보지 않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나 그 정도는 저희가 보고 있고요. 부분 점수 있습니다. 부분 점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코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데이터 트랙은 소프트웨어 전공, 비전공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가요? 네,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뒤에 또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상세한 대답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별 트랙이 다른데 합격 후에 지역을 변경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과거에 뭐 한두 명 정도 분반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들은 지역을 옮긴 사례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딩이 처음인 비전공자입니다. 사피 교육을 정말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사실 여기 참여해주신 수료생 한 분과 이제 교육생 한 분이 있는데 두 분 다 마침 코딩이 처음인 비전공자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미 수료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셨고 또 수업을 잘 받고 계시니까 좀 이따가 그 두 분을 통해서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화 트랙은 전공자를 위한 과정인가요? 비전공자는 참여가 어려울까요? 사실 이게 특화 트랙은 저희가 난이도상으로는 전공자 트랙보다 조금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워낙 뭐 정부 지원 과정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비전공자지만 컴퓨터 공학에서 필요한 그런 학점을 많이 이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공자를 위한 과정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고 전공자나 비전공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고 충분히 이수할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 말씀은 드리는데 완전히 노베이스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진행하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저희가
수업하는 거를 다시 보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프라인으로 수업에 참석을 못한 경우에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수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준비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신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대략적인 궁금증이 이제 해결되었다면 사피 선배님들 모시고 좀 더 사피 이야기를 생생하게 풀어보는 사피인 토크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사피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주실 권세현 프로님, 강대범 프로님, 8기 이다운 수료생, 10기 이담비 교육생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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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모집 그리고 취업 지원 담당인 권세훈입니다. 네, 저는 방금까지 퀴즈쇼를 진행했던 강대범입니다. 네, 저는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사피 이제 입과 후에 수료해서 네이버에 또 지금 재직 중인 이다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10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이담비 교육생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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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운님, 담비님, 저희 12기 예비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두 분 표정을 보니까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서 몸풀기로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해봤어요. 네이버 입사하신 다운님부터 진행해봐도 될까요? 네, 네, 5초 안에 답변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내가 10시간 동안 만든 파일 실수 삭제하기 하겠습니다. 10시간 동안 만든 파일을 내 파일을 삭제한다. 네, 제가 만든 걸 삭제하는 게 1도 안 알려주는 사수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알려주는 사수분이 더 편하신가요? 근데 지나치게 간섭은 조금 피곤할 것 같아서. 네, 자기 마지막 공유주의. 질문입니다. 파란색과 오. 초록색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5, 5, 4, 3, 2, 1. 제가 초록색을 좋아해서. 파란색 옷을 입고 있네. 파란색은 아니다. 제가 초록색을 되게 좋아해요. 집에 초록색이 되게 많거든요. 사피는 아니다. 아.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그거는 아닌데. 그렇게 안 봤는데 여기는- 초색 굉장히 강하신 분이네요. 저는 돌아가야 되니까요. 저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랑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돌아가야 되니까요. 못 돌아갈 것 같은데.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이버에서 지금 재직 중으로 알고 계신데 초록창 그 회사에서 어떤 직무하고 계신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사피에서 자바 스프링 기반의 백엔드 개발을 하고 이제 네이버 취업해서는 지금 유저 데이터 퀄리티라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네이버로 들어오는 수억 건의 트래픽들을 이제 어뷰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해서 처리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직무를 하고 계셨군요. 한 개만 질문 더 드릴게요. 아까 들어보니까 교육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비전공자이신데 사피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일을 그만두고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할 때 이제 지인이 사피라는 게 있다.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추천을 해줘서 그때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사피에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 사피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매력이 느껴졌던 것 같고 그래서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저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사피의 매력이죠. 이번엔 정책학과를 졸업하신 이담비 교육생 차례입니다. 밸런스 퀴즈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똑같이 5초 안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저는 무조건 월 700 직장인입니다. 700 포기할 수 없죠. 그럼요. 무조건 사피 합격입니다. 와, 이건 진짜. 그럼요. 와, 만점인데. 그럼요. 만점 어려운데요? 그럼 사피 아주 좋습니다. 사피 좋습니다, 여러분. 유도 신문이 안 넘어가네. 오픽 만점은 제가 듣기로 어학연수를 다녀와도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오픽을 버리시는 건가요? 그럼 무조건 저는 사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교육생이거든요. 아직 교육생이구나. 아직 교육생. 여긴 수료생이니까. 현재 신분이 중요하다. 현재 여긴 네이버 그냥 하시고. 현재를 선택하신 네, 자원님과 오픽을 포기하신 담비님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담비님도 아까 들어보니까 비전공자라고 들었어요. 네. 사피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책학과에 졸업을 했고 정책학과는 행정학이나 뭐 법학 이런 부분을 많이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재밌고 창의적인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찰나에 사피가 있길래 사피에 지원을 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동기가 아주 명확하셨네요. 저희 잠깐 얘기 나누는 동안 질문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실시간 Q&A로 넘어가서 저희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세윤 프로님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실시간 Q&A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궁금하신 사항들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아마 좀 거의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유튜브에 계시는 1000분이 넘는 분들이 아마 사피를 준비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수료를 하신 분과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피를 준비를 했었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다운님부터 한번 요 사피를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담비님이 한번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비전공자다 보니까 적성검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막 이렇게 뭔가 많이 나와 있는 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성검사 책이 다 두꺼워서 모두 다 풀기는 좀 어려웠고, 대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저한테 좀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CT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아까 강대문 프로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알고리즘 문제를 이제 제가 코드를 직접 짜면서 풀기보다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손으로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담비님은 어떠세요? 네, 앞에서 이제 적성진단 관련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좀 면접 같은 걸 어떻게 준비했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피가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하지? 이런 질문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지, 그러면 그 사람에 맞춰서 나의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까? 이 부분들을 천천히 좀 꼼꼼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좀 댓글에 지금 싸버지라고 하면서 여기 계시는 이제 강대범 프로님에 대해서 거의 연예인인 것 같은데, 네, 한번 간략하게 우리 사피를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우리 사피의 교육의 강점은 이렇다. 소프트웨어 교육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1000분들께 한번 PR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개인적으로 저희는 이제 사피 교육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뭐 홍보 문구에도 나와 있지만 진짜 실전형 개발자를 저희가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이 친구는 한 중고 신입인가? 약간 느낄 정도로 그거를 한 2, 3년 정도 그리고 좋은 중고인 거죠. 굉장히 A급 중고가 있잖아요. A급 중고처럼 굉장히 훌륭한 친구가 이렇게 신입으로 왔다니, 이런 분을 저희가 만들고 싶었고, 그런 경험을 사피 1년 동안에 겪게 만들어 드리고, 특히 이제 다른 교육 과정이나 이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사용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뭐 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실 텐데, 그런 깃이나 뭐 지라 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면서 이제 실전형 개발자로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고, 그게 가장 사피 교육에서는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육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담비님이 좀 교육 관련해서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사피를 수강을 하면서 너무 사피 교육 과정이 좋아서 제 친구한테도 너도 사피를 한번 해봐 라고 이제 추천을 했고요. 그 11기 친구도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현재 교육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어떤가요? 만족한다고 하나요, 친구분은? 그럼요. 그 친구 아주 행복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다행이네요. 그 친구도 자. 비전공자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친구도 비전공자. 비전공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은 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분은 미술 쪽을 전공한 걸로 알고 미술 있습니다. 쪽을. 네. 미술에서 사피를 야, 대단하십니다. 네. 역시 사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댓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너디보이라는 분이시죠? 너디보이라는 분이 지금 4학년 1학기인데 12기가 신청이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 졸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번에는 24년 8월 졸업 예정자까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십니다. 아쉽지만. 정규성님, 네, 사피 화이팅 하셨고요. 네, 규성님도 화이팅이고요. 방구님, 네, 설명에 다시 보기. 아마 여기 다시 보기를 물으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네, 방구님 설명에 다시 보기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박찬영님, 전공은 경영학과이고 복수 전공은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지원할 때 비전공자로 지원을 해야 할지 좀 궁금해 하셨는데 강대범 프로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이거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전공과 비전공의 사실 구분이 조금 지금 좀 경계가 허물어진 어떤 그런 다양한 전공들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보통을 어떤 걸 드리냐면은 컴퓨터 공학과에서 주로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 구조나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 운영체제 네트워크 뭐 이런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을 그래도 한 뭐 30점, 40점, 아니 30학점, 40학점 정도 이제 이수를 했다. 그러면은 뭐 전공자로 지원해도 아마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고, 근데 뭐 한 3개 정도 들어봤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비전공자로 지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큰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판다2698님, 국비 지원 혹은 KDT 수료생 사피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고 굉장히 비슷한 질문들이 많으세요. 국비 지원을 하신 분들 그리고 KDT 수료생분들도 충분히 사피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전이라든지 광주, 뭐 구미,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용하셨던 국민 내일보험 카드의 현황에 따라서 그 지원금을 수급을 받으실 수 없으실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노베이스 두 분 같은 경우에 담비님하고 이다운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노베이스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사피를 잘 수료를 하시고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 어떠셨어요? 그때 마음이라든지 지금 현재 들어왔더니 노베이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좀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일단 사피를 입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부터 자바 공부를 시작했었는데요.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도로스님은 분반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 분반 시험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랐지만 알고리즘 문제 푸는 거일 거다라고 얘기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접했던 그게 있어서 그냥 그걸로 알고리즘 문제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베이스여도 그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쌓고 이제 사피에 입과해서 알고리즘 조금 아는 상태에서 이제 사피 알고리즘 교육이 좀 많이 힘든데요.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2학기 때 가서 실전 교육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그래도 좀 시키는 대로 잘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N사 지원하실 때 그게 많이 도움이 되셨던 건가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그것 때문에 취업했으니까.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는. 질문했는데 왠지 계속 기분이 좀 묘하네요. 칭찬인 것 같은데. 네, 아까는 고민도 없이 그쪽을 선택하시더라고요. 그게 알겠습니다. 또 네. 자, 담비님은 혹시 어떠세요? 네, 비전공자 반에서 생활을 했고 1학기에 비전공자 친구들 중에 노베이스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근데 다 같이 9시부터 6시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피 합격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약간 돌발 질문인데 그러면 친구들이랑 스터디 같은 것도 많이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알고리즘 스터디를 했고 그게 이제 1학기 때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20주 이상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20주요? 네, 그래서 이게 서로 같이 하다 보면 동기부여도 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그 데이터 트랙 그리고 이번에 로봇 트랙 관련해서 질문들이 좀 많은데 강대범 프로님 좀 요 두 트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지역 설명에서도 그렇고 오늘 보니까 지금 올라가는 정보들에서 질문들에서도 로봇 트랙, 데이터 트랙 굉장히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로봇 트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봇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용자가 있고 개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는 사용하는 거는 뭐 당연히 사실 사용할 수가 있고 사실 좀 약간 쉽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러닝 커브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로봇 트랙을 듣게 되면 만약에 로봇 개발자가 되길 원하는 경우 로봇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어떤 로보틱스, 뭐 기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물론 저희가 하드웨어 어떤 개발자를 이렇게 취업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저희는 하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어떤 시뮬레이터, 뭐 로봇의 어떤 티칭 펜던트 뭐 이런 것들을 저희 회사가 로봇을 좀 만들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 트랙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기 보니까 N사 가신 분이 그쵸, N사 데이터 직무를 하신다 그래서 데이터 하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질문 많은 분들이 해주셨던 게 이제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엔지니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서빙하는 거, 안정적으로 서빙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그렇게 서빙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피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위주로 일단 먼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거는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좀 더 특화된 그런 트랙을 준비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데이터가 저희가 다 준비해 드린다기보다는 저희가 준비해 놓은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집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약간 좀 기본기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의 기본적인 수집, 기본적인 어떤 정제, 뭐 가공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공통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를 뭐 분석해서 어떤 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인공지능에 좀 활용하기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뭐 기본적인 기초, 기본적인 그런 이론과 실습을 데이터 트랙에서 다루고, 2학기 때는 다른 트랙을 하신 분들과 트랙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앞에서 쌓았던 역량을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아마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얘기가 길었네요. 이거 질문이 많아가지고. 아니요. 이번에 왜냐하면 데이터 트랙하고 로봇 트랙 같은 경우가 이번에 약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정보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튜브님께서 지금 학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학사 학위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로버님께서 학점을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는 학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여기 계시는 세 분들도 혹시 보시면서 좀 본인이 답변을 하시고 싶은 그런 질문이 있으면 중간에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물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미 찾아보시면은 나오는 거긴 한데, 네. 비전공자, 자바 비전공자가 어디에 개설되냐, 저거를 몇 번 제가 본 것 같아서, 네. 자바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대전에서 개설될 예정이고, 데이터 트랙이 대전, 그 다음에 로봇 트랙이 광주, 그 다음에 모바일 트랙이 저희가 구미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인베이드 트랙이 추가로 이제 개설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홈페이지 가면은 또 다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충분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서영주님께서 저 진짜로 자소서 잘 못 쓰는데 꿀팁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사피 교육을 받고 있는 이담비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비님, 그 자소서 쓰실 때 혹시 어떻게 쓰셨는지 꿀팁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꿀팁이라기에는 아주 사소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사피는 기존 공채랑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교육기관이니까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자소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나 코딩 공부 너무 하고 싶어요. 코딩 공부를 해서 이만큼 이런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를 좀 강하게 어필을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여기 준비됐던 많이 질문한 거, 이것도 네. 한번 상의해 자, 볼까요? 여러분들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그 오프라인 설명회를 하면서 많이 받았던 공통 질문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게임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공통 질문들을 하나씩 뽑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범 프로님 하나 좀 뽑아 보시겠어요? 네, 제가 뽑으려고 그랬는데 옆에 네. 이담비님이 한번 그럴까요? 행운의 손으로 한번 뽑아주시면은, 네네. 네, 한번 좋을 것 눈을 같습니다. 감아야 될까요? 자, 네. 네. 어떤 거를 뽑았을까요?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와 로봇 트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있네요. 어떠세요? 강대범 프로님 네. 답변 가능하실 네, 것 아직 같은데요? 개설이 되지 않은 트랙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베이드 트랙은 사실 인베이드 제일 많이 쓰는 라즈베리
인베이드4 기반으로 저희가 보통 트랙을 준비했었고 인베이드4를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을 좀 익히고 그 다음에 리눅스 같은 거를 저희가 좀 알려드렸는데 로봇 트랙이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대신에 이제 로봇을 실제로 저희가 구매를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은 그 로봇의 시뮬레이터나 실제 로봇을 활용해서 로봇에서만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학습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하나 더 뽑아볼까요? 네, 이거는 이다운님이 좀 멀긴 한데 한번 저희가 그럴까요? 좀 전달 한번 해볼까요? 네. 슉? 저도 눈을 감고 네.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순간 이동을 했습니다. 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피 수료 후 개발자 이외의 직무로 취업한 사례가 있나요? 라고 하시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운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주변에 동료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영학이나 이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들이 기술적인 역량을 익히시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꼭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과 관련된 역량이 필요한 뭐 기획 직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취업한 사례를 이제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다운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모두 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직을 하고 계시고요. 다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의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그런 소프트웨어 지식을 여기서 얻었기 때문에 보다 더 본인의 뭐 시각이라든지 그런 걸 좀 넓혀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기획자 등으로 취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로봇 트랙 관련해서 보니까 질문이 계속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희는 그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협동 로봇을 하고 이게 이제 모빌리티가 이동이 가능하냐 뭐 이런 아마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로봇이 이동이 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는 뭐 역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고정이 되어 있어야 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로봇을 이용한다라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대범 프로님께서 한번 하나 네. 뽑아보시겠어요? 또 다시 뽑아볼까? 슉. 네. 뿅. 숑? 예. 네. 네, 저는 이제 삼성이니까 파란색을 파란색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대답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실업 급여를 수급하고 있어도 교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거 네 질문을 네. 답변을 실업급여랑은 상관없이 사피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이에요. 하나만, 네. 되게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제가 아마 답이 길어지면 아마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아서 짧게 답변 드렸습니다. 네, 질문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 사이에. 네. 그러면 한번 질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경쟁률 관련된 얘기 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경쟁률 관련해서 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외부의 경쟁률을 오픈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100대 1 아니면 그 이상의 무지막지한 경쟁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어디 가서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적당한 긴장감을 느낄 만한 그런 경쟁률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좌절할 정도는 아니다. 저번에 11기 때도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오늘은 그런 글이 없는데요. 그땐 1000대 1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대 1이냐 하는데 사실 그때도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1000대 1이면 120만 명입니다. 네, 수원이 1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의 분들이 다 지원할 리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100대 1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분반 시험이 무엇인가요? 분반 시험은 사실 뭐 이과에 대답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분반 시험을 봤던 이단비 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분반 시험이라고 하면 비전공자로 입과한 이후에도 전공자 반에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간단한 소프트웨어 문제를 풀고 그를 기반으로 이제 전공자 반에 다시 입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약간 좀 비전공자 분반을 아마 맞습니다.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약간 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면은 전공자랑 비전공자 분들이 모두 이제 지원하신 트랙이 있잖아요. 지원하신 트랙이 있고 그거대로 입과를 주로 하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에 따라서는 다른 트랙도 입과 후에 변경이 가능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아마도 문제 없을 것 같고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격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충분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는 사과 아님. 청주는 사과 아님이 무슨 말일까요? 네, 청주는 사과 아님님께서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관련해서 뭐 이분은 몇 문제로 말씀하셨지만 비전공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관련해서 좀 문의 사항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다운님한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적성 진단 어떠셨어요? 적성 진단 네. 문제 수가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네. 안 나는데 시간 안에 풀기에는 살짝 빠듯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딱 맞춰서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느껴졌고, 네, CT도 마찬가지로 CT는 제가 한 문제를 못 풀었어서 시간이 모자랐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바보님께서 경기 북부 사는데 서울 통학 가능할까요? 사실 뭐 북부라고 하면 일산을 말씀을 하시는 거 맞죠? 일산 쪽일까요? 서울 통학 가능할지 이 부분은 사실 뭐 사람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겠지만 저희 멀티캠퍼스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도 일산 사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요. 또 성우님이 네, 말씀하세요. 사피 FAQ에서 추천 연습 문제가 D1에서 D3라고 나와 있는데 프로님이 D2에서 D4라고 하셔가지고 코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고 보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었는데 사실 저는 D1에서 D3 정도 난이도를 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D1에서 D4까지 좀 넓게 본인이 여유 있을 때 좀 더 여유 있게 보면은 아무래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니까요. 본인이 여력이 되는 만큼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저희가 올라오는 동안 한 2개 정도 저희 공통 질문 한번 네. 받아볼까요? 한번 이번에는 제가 삼성이니까 핑크색을 뽑아보겠습니다. 네. 네. 남자는 핑크라는 말이 있어서 남자는 핑크죠. 특화 프로젝트 진행 시 사피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최근에 특화 프로젝트를 네. 마친 이단빈님이 한번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은 필요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특화 프로젝트라고 하면 사피에서 2학기에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사피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게임을 진행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디자인 모음집, 디자인 이미지들을 지원해 주시면서 그를 기반으로 게임 개발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무슨 프로젝트 했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 프로젝트,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숨바꼭질을 활용한 2D 대전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그냥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이제 노컬러드라는 하얀색 NPC들이 화면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실제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대방을 찾아서 머리를 밟아서 공격에 성공하고 그 사람의 색깔을 뺏어온다 라는 시나리오의 게임인데요. 저희가 7주 동안 진행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부하 테스트 등도 진행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오픈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게임을 즐겨주는 경험까지 얻을 수 있었던 아주 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그 1등 하셨었다고 들었었는데요. 아,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1000분 앞에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떠세요? 그 강대범 프로님께서 아마 이 프로젝트 발표를 하실 때 평가자로 참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이단비님의 프로젝트를 보면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1등을 주실 수가 있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 발표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유명한 보글보글이라는 게임이 떠올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추억에 잠기면서 이 발표를 들었고 보니면 아마 지금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보니까 굉장히 뭐 발성도 좋고 말을 잘하잖아요. 그런 게 사실 인상적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근데 이제 1등까지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이분들이 게임을 개발하던 분들이 아닙니다. 게임을 개발하던 분들이 아닌데 저희가 총 7주의 기간이 있어요, 프로젝트에. 근데 뭐 1, 2주는 기획을 하고 발표 준비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은 3, 4주밖에 안 되는데 3, 4주 만에 이런 게임을 만들고 거기 보시면은 막 물리 엔진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유니티라는 새로운 툴을 쓰기도 하고 그 과정들이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멋있는 그런 프로젝트다. 이거는 1등이다. 이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을 줬을 때 보통 1등을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질문 중에 네, BRE라는 분이 BRE님. 네. 비전공자 PT 면접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라고 아까 저희가 답변을 간단하게 하긴 했었는데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일단 신문기사 같은 거 좀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PT 면접 때 사실 저희가 뭐 무슨 완벽한 기획을 해서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 못 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그 논리적 사고라는 게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지식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우, 엄청 상세한 팁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 통학버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은 통학버스가 운영이 되고요. 뭐 세부적인 그런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피 사무국으로 문의를 주시면 현재 기준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직님 인터뷰 면접은 몇 대 몇이냐? 저희 면접위원 2분이고요. 그리고 면접자는 1분입니다. 너무 비전공 위주로 해주시네라고 하시는데 전공자분은 어떤 질문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에 보통 저희가 기업에서 이제 채용하라는 프로세스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과 사실은 사피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뭐 자세하게 알려드리진 않았는데 보통 삼성전자를 뭐 지원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저기 이제 N사를 지원하신다든지 이럴 때의 프로세스와 굉장히 흡사하고 무엇보다 코딩 테스트를 잘 통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를 잘 활용해 주시고 그 환경과 저희가 실제 시험 보는 코딩 테스트 환경이 매우 흡사합니다. 거의 뭐 똑같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만큼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제가 이제 활용하라고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하고 오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YR님 같은 경우에 전공자 코딩 테스트 준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SWEA 사이트에서 코딩 테스트 준비하시면서 저희 사피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님 같은 경우에도 전공자로 입과를 하게 되면 기초 언어 교육부터 시작하나라고 여쭤봤는데요. 전공자분들이 모두가 뭐 그 자바를 알고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C 언어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 언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 언어 교육부터 진행이 되는데 빠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속도가 좀 빨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속도가 네, 빠른가요? 근데 분명히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질문을 먼저 받지 않는 이상은 대답 안 한다고 하였더니 네. 지금 보니까 조용히 아주 있겠다고 굉장히 하시더니 제일 지금 여기 앞에 압박이 계속 들어오세요. 네. 답변하라고 압박이. 그 담비님도 혹시 보시면서 본인이 답변이 가능하고 내가 답변을 하고 싶다 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세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코딩 테스트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관련된 질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살짝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은 코딩 테스트는 앞에서 사실 김대웅 팀장님이 다 소개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C, C++, 자바, 파이썬으로 이제 되고 기본적으로 본인의 개인 아이디, 통합 개발 환경을 통해서 이제 코딩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대신에 그 개인 통합 환경은 저희 서버랑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저희 서버 환경이랑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코딩한 거를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든지 해서 붙여넣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엑스퍼트 아카데미를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의 환경이 99.8% 정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창훈님께서 채용 박람회에 참여하시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게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 이다운님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채용 박람회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피에서는 채용 박람회도 있고 그리고 취업 특강도 있고 기업 설명회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냐면 아무래도 주변에 전공자들도 없고 혼자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사람을 뽑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좀 현장감 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습득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목표에 맞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네, 그 채용 박람회랑 자폐어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월간의 1학기 교육 후에
그리고 한 달간의 자폐어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취업 지원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 달간 여러분들께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특강이라든지 그 외의 기업 탐방 프로젝트, 그 다음에 뭐 그 외 뭐 설명회 등등이 진행되는 주간입니다. 더불어 3, 4일 정도 채용 박람회가 실시가 되는데요. 이때에는 기업들이 저희 사피 캠퍼스를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면접 그리고 상담을 실시를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 하반기 채용 박람회 기준으로는 11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하는 그런 채용 박람회, 그 정도 규모의 채용 박람회가 우리 사피 캠퍼스에서 진행된다라고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참여했던 네.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그러시죠. 저도 이제 기업 탐방에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탐방에 참여를 했더니 그 기업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본인들이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박람회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한번 어필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에 그 많은 분들이 12기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합격을 하셔서 채용 박람회 그리고 자폐어까지 여러분들이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피는 1년에 몇 번 모집하나요? 현재까지 2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 진단 시에 뭐 계산기 사용 등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시에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로보트랙, 데이터트랙 얘기가 좀 있는데요. 상하이 님이시네요. 로보트랙, 데이터트랙도 비전공자가 수료할 만한 수준일까요? 데이터 트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사전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뭐 파이썬이 아무래도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비전공자 분들인데도 좀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만 되시면은 데이터 트랙을 시작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로봇 트랙은 좀 다른 게 기본적으로 어떤 물리학과 관련된 뭐 이렇게 어떤 공학 베이스가 조금 없으신 분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말하는 비전공자에는 뭐 전기과나 뭐 기계과나 뭐 전자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안 하셨던 분들이 보통 비전공자라고 보통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사실 비전공자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따라오는 데는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예 C 언어조차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인원 관련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1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캠퍼스의 모집 인원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1기 기준으로 1150명을 뽑았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0명, 대전은 200명, 그리고 광주, 그리고 구미 같은 경우에 150명 뽑았고요. 부울경은 100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혜정님이 자바 트랙을 지원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걸 배웠는지를 여쭤보셨었는데요. 네, 그 자바 트랙으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와서는 이제 전공 자바반으로 분반 옮기는 거 그거를 시험을 봐서 전공 자바반에서 수업을 들었고요. 전공 자바반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바 트랙이라고 해서 자바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Vue.js 이런 기본적으로 프론트엔드에서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위에 스프링이나 스프링 부트 같은 것들을 얹어서 가는 방식으로 웹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한다고 해서 뭐 회사에 가면은 프론트엔드를 절대 안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험들이 좀 필요하고 스프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연스럽게 또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엑시오스 요청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사피에서는 1학기 때 모든 걸 가르치는 것 같고요. 2학기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하나만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다른 트랙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베이드 트랙, 뭐 로봇 트랙, 데이터 트랙 모두 저희는 기본적으로 HTML, 뭐 CSS,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뭐 시수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학기 때 다 같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너무 이제 데이터 원사이드, 원툴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프로젝트 참여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용어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고 툴 사용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요소는 다 같이 배운다. 특히 알고리즘은
저희 삼성전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나 웹의 기본은 다 같이 가져간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트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트랙 이해에 대한 꿀팁도 주셨고요. 네. 림님께서 지원서의 지역별 희망 트랙 선택 실제 합격 후에 영향을 크게 주나요? 저희가 그 희망을 하신 트랙 기준으로 우리가 실제 선발을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트랙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1지망에서 탈락해도 2지망으로 배정이 많이 되나요? 뭐 많이의 기준은 사실 뭐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어렵지만 2지망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자, 프로젝트 팀 구성은 자율인가요? 라고 정상훈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프로젝트 2학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는데 네. 이때 팀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런 업무를 하는지 어떠한 교육을 받았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프로젝트 팀 구성 같은 경우는 아주 약간의 제약이 있긴 한데요. 사실상 거의 자율이라고 봐도 크게 무방할 것 같고요. 프로젝트 이제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고 나면은 그 각 프로젝트 시기별로 약간의 테마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주 큰 틀의 규칙만 지켜주면 그 안에서는 굉장히 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의 자율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이단비님한테도 한번 물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얘기하고 싶어 하셨던 맞아요. 이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게임을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사피 교육생들에게 이제 소통방 같은 곳에다가 이제 같이 마음을 잡으러 가실 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이 모두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였고 기획을 할 때도 다 각자 관심 있는 게임들을 같이 분석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되게 즐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는 팀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민규님께서 수강 중에 빠질 수 있는 연차 같은 개념이 있나요? 아마 공가 같은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강대범 프로님 뭐 간략하게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교육이긴 하지만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또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가라는 개념의 어떤 일종의 그 유급휴가, 회사로 치면 이제 유급휴가 같은 개념인데 그런 걸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면접을 본다든지 코딩 테스트를 본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실 때 그런 어떤 증빙은 있어야겠죠. 근데 그냥 손 든다고 다 보내주시지는 않고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공가가 가능하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제제님 지역별 경쟁률을 알 수 있나요? TYRE님 서울 경쟁률 아주 높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쟁률을 오픈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률이 아주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피를 좀 희망을 하고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혹시 뭐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광주, 구미, 부울경 등의 다른 캠퍼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 더 뽑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이번에 다시 이단비님한테 네. 한번 기회를. 여기 압박 면접 얘기가 있으신데 저희는 압박 면접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답변을 한 질문 같아요. 데이터 트랙의 경우 데이터 사이언스를 집중으로 학습하나요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뭐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 트랙의 경우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제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고 웹도 조금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저희가 수업을 이제 하지만 지금 이단비님처럼 이제 본인들끼리 스터디를 많이 만드셔가지고 밤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공부할 거라고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굉장히 진도가 빠르고 교육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떠먹여 드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씹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충분히 소화하시고 그 다음날 또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러면서 적응을 하시면 아마도 한 학기가 지나갔을 때 이 트랙에서 배운 것들이 뭐 다 내가 뭐 완벽하게 이해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다른 친구들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 뭘 내가 사용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루하루 열심히 님이 이런 건 막내가 하는 거지 하셨고 이런 거 뽑는 건 다 막내가 한다. 뿌뿌님 공부하다 죽는 거 아닌가요? 공부하다가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런 이유로 중도 퇴소하신 분은 없고요. 네, 다 이제 취업이나 아니면 수료를 하면서 퇴소를 했습니다. 네. 아까 조창훈님이 사피에서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가 실패한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완성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완성을 못하는 것 자체도 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사실 프로젝트를 반드시, 물론 완성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반드시 완성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보다는 잘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임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PS님이 살면 뭐해 공부하다 죽어야지 하셨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13기 모집 일정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졸업이신 거겠죠? 그러지 않으신 거면 이번에 지원을 해주시고요. 13기 모집 일정은 아직은 사실 6개월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일정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 12기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밥 얘기 있네요. 자, 지금 저희 사피 캠퍼스에서 밥을 드시고 계시는 이담비님, 사피 밥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잠시 귀를 막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앞으로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피 밥 잘 나오고요. 매일매일 이제 점심을 주시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코딩왕 병우님 10kg 쪘다고 하셨고 박단빈님,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이단빈님하고 구미 캠퍼스 밥 아주 맛있습니다 하셨고요. 자, 하나 더 뽑아볼까요? 그러면? 네, 하나 이번에는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사버지께서 한번 뽑아보시면 좋은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저희가 보통 사피 색깔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사피색을 한번 뽑았습니다. 네. 이거 어디서 준비해 주셨는지. 네.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도 로봇 트랙을 따라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 그 비전공자라는 의미가 완전 노베이스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전혀 모든 지식이 없다, 공학 베이스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당연히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공학 베이스가 좀 있으시고 하드웨어 지식이든지 소프트웨어 지식이든지 있으신 분들 중에서 로봇 트랙을 들으셨을 때 따라가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예운이님, 아마 맨 왼쪽에 앉아 계시는 분 이다운님 말씀하시는 거죠? 데이터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반 지식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인사팀에서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게 직무를 배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공부한 게 뭐 스프링 위주의 학습이었지만 서버 개발이었지만 이제 내부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적합할 것 같다라고 저를 판단했는지 그쪽으로 부서를 배치해 주셔서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질문 보니까 걱정되는 게 지금 사피 지원하러 오신 거 맞으시죠? 그러게요. 사피는 일단 지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 취업도 같이. 그러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네요. 저희 갑자기 지금 취업 설명회처럼 그건 아니죠. 네. 취업 설명회로 1시간 더 할까요? 예, 충분히 삼성전자 기반으로. 예. 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수민님, 5월 11일에 일정이 있어서 테스트에 참여가 힘들 때 다른 날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마 비전공이신 것 같은데요. 5월 11일은 비전공 적성 진단이 진행이 되고 다른 일정에 진행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능하시다면 해당 일정을 조금 조정하셔서 꼭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JH님이 비전공자 적성 진단 준비 시간 얼마나 투자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피를 이제 지원 시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살펴보는 기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적성 진단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고민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몇 시간 진행되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비전공자 그리고 전공자 모두 다 그 시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 반 안에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요. 제가 뭐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니긴 한데 네. 뭔가 재밌는 질문이라서 자소서 저번에 썼던 거 똑같이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제 근데 사피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에 저렇게 복붙해서 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과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은 뭐 저희한테 뭐 불이익이 있다 없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변화된 게 있으면 그 변화된 게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뭐 지원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거를 잘 떠올리시면서 작성해 보시면 아마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담비 선생님은 사피 아니더라도 성공했을 인재. 단비 선생님이 제가 이단비님 얘기한 거 그러니까 맞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거 아니죠 위에- 지금? 저 아까 전에 뭔가 저기 뭐 쓴? 그러니까 뭔가 쓰고 있던 아니,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네. 뭐 아, 넘어가죠. 제 친구인가? 네. 네. 그리고요.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게 네. 비전공자로서 자바 트랙에서 스프링 학습이 어렵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는데 어려웠습니다. 네,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요? 할만했습니다. 아, 할만했죠. 네. 딱 할 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네. 사피에서 하는 교육이 전반적으로 다 할 만큼 어려운 수준이고요. 근데 저는 그거 이상을 좀 더 하고 싶어 했던 것도 있어서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가서 뭐 새벽까지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SYJ님이 맛있게 맵다. 맛있게 맵다 정도. 딱 그 정도. 네. 진준영님이 수강생들 나이가 다들 어떻게 되나요 하셨었는데 엄청 다양한데 뭐 주로 한 26, 27? 그 정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학 자격증 없어도 괜찮습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그리고 KDT를 수료를 한 입장에서 사피를 지원을 했을 때 불이익이나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전혀 없습니다. 사피는 맥OS를 쓰나요? 윈도우를 쓰나요? 네. 저희는 윈도우를 애정하고 있습니다. 네, 윈도우. 네, 여기 정채민 님이 사피 다니면서 코테 준비도 같이 하시나요? 라고 물었는데 네, 사피에서 알고리즘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소화하시면 코테 준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배운 내용 기반으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스터디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822님이 사피에서 기본 컴퓨터 공학 CS 지식도 알려주나요? 라고 했는데 CS 지식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는데요. 근데 사피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네? 하면서 조금씩 파고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CS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그런 CS 지식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먼저 공부를 전 했던 것 같고요. CS를 따로 시간 내서 준비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운영체제를 공부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관련 있는 CS를 먼저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네. 이런 류의 질문이 좀 많아서 약간 의외이긴 한데요. 그 뮤뮤님이 거주지랑 지원한 캠퍼스가 거리가 멀면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말씀하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게요. 네. 불이익? 근데 어떤 불이익이 멀리 있을까요? 살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이제 본인이 힘드실 네, 수는 본인이 있겠네요. 힘든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말씀하세요. 위쪽에 비전공자인데 어떤 과목을 들고 왔으면 도움이 될까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 이제 어차피 비전공자가 대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은 한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그냥 언어 정도, 컴퓨터 언어 어떤 것이든 간에 기본적인 수업 하나 정도 듣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피에서도 기초교육을 많이 진행해 주시니까요. 네. 이한월님께서 에세이에서 심사하면서 걸러지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세이에서는 많은 분들이 통과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탈락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니까 프로젝트에 팀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한쪽으로 많이 몰렸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건 최근에 프로젝트 하신 이단비님이 혹시 한쪽으로 특정 파트의 네. 지원이 저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트랙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뭘 해도 네, 하시는 이단비님. 네.
그리고 제 위쪽에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진행한 스터디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이제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CS 지식 관련된 스터디도 잠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스터디 오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직무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한 스터디도 제가 꾸려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네. 잠은 자는 거죠? 네. 아니 위에 LL님이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잠을 네. 안 자고 스터디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갑자기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적성 진단 난이도가 뭐 동일하게 맞춰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강대범 프로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적성 진단 난이도가 동일한지. 적성 진단 난이도가 동일한지는 정확하게 날짜별로 아마 뭐 난이도의 동일성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능도 변환 표준 점수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로직들이 당연히 있고 현재까지 지금 12기를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잘 정밀하게 저희가 난이도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지금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하나씩 정도만 더 한번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보시면서 혹시 답변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말씀을 주세요. 아까 네. 그 줄리엣 E인가요? 줄리엣 E님이요. 네, 이분께서 질문해 주신 게 특화 트랙에서는 전공자를 원하는 건지 직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비전공자도 가면은 전공자만큼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 조금을 더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다. 나는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거에 구애받을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한 가지 질문 답변 드리면 여기 로기님이 교육 기간 동안 공부에만 전념하셨나요? 아니면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피 교육 기간이 1년이라는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몰입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스케줄 관리를 잘 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이제 취미 생활을 하고 회복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동호회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응애님 네이버분 진짜 잘생기셨어요. 꼭 갑자기. 우리 4명 중에 한 명 꼭 집어가지고 말씀하셨고, 네.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분이실 수도 있겠네요. 예, 아닐 아닌가요?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니어도 문제고 맞아도 문제고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그렇군요. 네, 정우정님은 강대범 프로님 멋지다고 하셨고, 네, 갑자기 칭찬을 저희 이제 칭찬은 많이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드리고 여기서 강대범 프로님 하나 해주시겠어요? 질문을 좀 하나 받아보면은 아까 전에 지나갔던 내용 중에서는 그 데이터 트랙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트랙은 아까 전에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데이터 뭐 수집, 뭐 가공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지니어링을 하든 사이언스를 하든 마찬가지고 통계학적인 백그라운드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보통 학창 시절에 통계를 배웠던 분도 있고 안 배웠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이렇게 러닝 저희가 커브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러닝 커브를 좀 줄여드리는 거 정도를 저희가 공부를 이제 시켜드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뒤에를 배울 때 이제 비슷한 또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하게 보통 뭐 요즘에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좀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AI 뭐 파운데이션 관련된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게 좋을까요? 이제 선발이니까 선발과 관련된 네. 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다 뽑아가지고 선발 관련된 거 한번. 어떤 게 좋을까요? 선발이랑 관련된 거. 그냥 요걸로 네. 하나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네. 그 우니님인지 유니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공자 모집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팀 협업 프로젝트가 많으면 합격 확률이 더 올라갈까요? 사실은 저희가 팀 협업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합격 확률을 높이자 그런 조건이나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프로젝트의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 인터뷰에 와서
관련해서 좀 더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Q&A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 이다운님, 이담비님, 그리고 강대범 프로님께서 오늘 이 유튜브에 참여하고 계시는 한 1000분, 한 800에서 1000분 정도 되는 분들한테 간략하게 응원의 메시지 혹은 조언을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지난 2년 동안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바뀐 시간이었는데요. 그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사피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사피가 지난 2년의 첫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피가 여러분의 안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야, 안정적인 변화의 계기 멋집니다. 네, 이제 사피 지원 과정이 적성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자소서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성 시험을 못 보게 되면 자신이 못 봤다고 생각을 해서 자소서를 안 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적성 시험을 되게 못 봤다고 생각해서 좀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분들도 너무 시험 하나에 일비하지 마시고 좀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지원 과정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야, 멋집니다, 멋집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8기 이다운 교육생님이 8기 입학식을 할 때 제가 우연히 이렇게 서 있다가 잠깐 다리가 아파서 이다운 교육생이 옆에 앉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마침 온라인 모집 설명회까지 이렇게 2년이 좀 닿았는데 그때는 아마 굉장히 노베이스 상태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눈을 봤던 게 굉장히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참가를 했던 거를 보고 나중에 진짜 잘 되실 것이다. 근데 이다운 교육생님만 저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피 교육생분들이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입가를 하고 그런 분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좀 지치고 힘들어도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다 잘하게 되는 그런 커뮤니티가 저희가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피가 이제 1만 명이 넘었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뮤니티 중에서 이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사피가 유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마 저희 회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여기에 지원을 하신 것 자체가 뭐 인생에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서라는 거를 결국은 뭐 제출을 누르는 순간부터 내가 비전공자인데 잘할 수 있을까? 뭐 못할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지원했으니까 다음 스텝을 해야겠구나. 그런 어떤 실행의 첫 단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첫 단추를 잘 이렇게 시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진짜 소프트웨어를 하고 싶었던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시고 마지막까지 준비를 잘 하셔서 그 제일 거대한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뮤니티에 합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훈화 말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1시간 반 정도의 Q&A 그리고 모집 설명회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질문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사프이 사무국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까지 12기 모집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지원을 해주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12기 슬로건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참신하고 재미있는 의견 보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3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열정 2배 12기 김예진님, 이리 오너라 정동빈님, 개발자 도구 F12의 김진기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커피 드시면서 여유있게 에세이 작성하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사피 지원서 마감 언제라고요? 네,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저희 간단한 인적 정보만으로 제출 가능하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5분 투자하셔서 최종 제출까지 해주세요. 그럼 저는 사피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들 안녕!